자, 지난달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인데요. 지난 연말에 경북 예천군 의회 의원들이 미국하고 캐나다로 연수를 떠났는데 여기에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서 지금 논란입니다. 먼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자인의 술집 데려다 달라. 그다음에 여성 의원들도 있었고 여자 또 수행원들도 있었고 그런 거 아랑곳 안 하고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의장하고 또 몇몇 분이 저한테 통사정을 했어요. 이거 제가 실수로 넘어져서 다친 걸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도 한국에서 온 의원이고 그게 연행되면은 나머지 일정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원치 않는다 그래고 연행은 막았는데 주민들 세금으로 이렇게 외유를 와가지고 조용히 그냥 하도 시원찮을 판에 매일 그렇게 술 먹고 고성방가하고 호텔에서도 외국 사람들한테 망신 당하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폭행 가해자는 일단 이제 박종철 경북 예천군 의회 이제 부의장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이게 왜 그랬다는 겁니까? 폭행을? 예천군 의회에서 2018년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미국하고 캐나다를 7박 10일 일정으로 뭐 본인들 주장에 의하면 관광산업 같은 것들을 조금 공부하고 오겠다라는 명목으로 사실 갔습니다. 근데 한국당 소속 의원이 7명이고 무소속 의원이 2명이어서 이 9명의 의원과 직원 5명 해서 14명이 6,188만 원 예산을 들여서 갔습니다. 갔는데 12월 23일 저녁에 그 버스 안에서 우리가 보통 식사하고 난 다음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버스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서 아마 이제 술에 좀 취해 있던 이 부의장이 무언가 좀 부적절한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거절하니까 안경을 끼고 있던 가이드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눈 사이가 찢어지는 문제가 벌어졌고 그것을 보고 있던 운전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지만 이 당시에 그 싹싹 빌었다고 해요. 의장 등이. 그래서 5,000불을 받고 이제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했고 그다음에 더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당시에 이러한 싸움과 관련해서 예천군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말싸움 도중에 손사래를 치다가 다친 것뿐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거짓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박종철 부의장이 이제 전적으로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다라고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면서 나는 부의장직에서 내려오겠다. 나에 대한 거치, 그러니까 당적과 관련된 거치겠죠. 이런 거치는 당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군 의원들의 언행이 참 충격적인데 이제 일단 호텔에서 소란 피웠고 또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데려가 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에는 여성들이 나오는 술집이 있는데 이 캐나다 지역에도 그런 술집이 없느냐? 그런 술집을 좀 찾아서 우리를 데려가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4명 중에 9명이 군의회 의원이잖아요. 전원입니다. 이게 전원. 전원이 다 간 거예요. 기초의회 의원이 예천군에. 그리고 이 나머지 5명은 이제 의회 직원들이 함께 이제 간 건데 여성 의원도 있고 여성 직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가당한 얘기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미국 훨씬 더 엄격하다는 걸 몰랐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나라에 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제 기초자치단체 의원이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외유가 아니고 출장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술 먹고 놀고 무슨 접대부를 찾고 지금 돈은 다 군비로 나간 거예요. 지금 6,188만 원이고 1인당 442만 원을 썼습니다. 물론 쇼핑과 별도 비용은 사비를 썼겠으나 저 비용 여행 경비, 숙식비 전부 다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외유성 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또 논란이 거의 다 되는데 관광입니다. 어떤 지역들인데 지금 그러니까 뭐 일정에 나이아가라 폭포, 그다음에 퀘벡에 있는 그 뿌띠상플랭 거리, 이게 도깨비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대평원 등 관광 명소가 대거 포함이 되어 있었었고요. 이분들 중에 일부는 호텔에서 숙식을 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해서 옆에 있는 투숙객으로부터 또다시 항의를 받기도 했었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너무 해외 연수에 외유성 일정이 다 포함되니까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처음부터 아니다. 자연유산과 관광지의 그 관광 자원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고 우리와는 물론 실정이 다르다. 미국과 캐나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배울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정말 힘든 여정을 일부러 이제 짜서 가는 것이니 잘 지켜봐달라 이런 말까지 하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가놓고 사실 했던 행동들은 전부 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이 이런 외유성
출장, 연수 그렇죠. 이런 거 지적할 때는 보통 국회의원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지방의회 아주 그 작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천군 하면 네, 네. 여기는 사실 감시의 사각지대라고도 보여지고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이 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이제 처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처음이라고 같고. 할 수 없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름에 수해 홍수 났는데 외유 갔다가 문제되니까 한국 국민들을 레밍쥐에 비유했던 도의원도 있었습니다. 아마 한 2년 전 기억나실 거예요. 국회의원은 또 더하죠. 제가 보기엔 예. 올해 본회의에 지금 얼마나 산적한 민생 법안을 다 내버려 두고 네. 바로 직전까지 이제 제1야당 원내대표 했던 김성태 의원이 사실 5시가 좀 넘어가는 본회의를 결국은 불출석하고 예. 6시에 베트남 다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목적이 뭐였냐면 이 국제 무역관을 이제 우리나라 무역관을 현재 개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예. 다낭은 관광지잖아요. 거기 우리나라 무역관 이게 호치민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노이도 아니고 다낭의 무역관 교수에 국회의원이 가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본회의를 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는가. 나중에 네. 질타 받았는데 일찍 돌아왔습니다. 예, 예.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여야 의원들이 출국을 해서 예. 빈축을 샀는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산을 연말까지 소진하지 않으면 다음에 이 예산이 이월될 수 없기 때문에 소진한다라는 건데 이게 국민들 눈에는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죠. 민주당도 뭐 그 당시에 일본 갔습니다. 예, 한국당 다음 날. 의원 베트남 갈 때 네. 이제 일본 갔다가 온천 일정도 이제 제외하고 네. 일찍 이제 복귀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한국당에서 지금 이 여천군 의회 의원들을 지금 징계 조치하고 네, 검토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이런 예, 얘기 나오네요. 일단 7일 오전 기준으로 그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에 7건의 청원이 올라와서 이런 걸 좀 그만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경북 도당 관계자가 그 어떤 방송국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론 먼저 절차는 밟겠지만은 일단은 무리를 일으킨 사실이 보도가 되었고 또 당에 해를 끼쳤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릴 것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그 피해자인 가이드가 해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의 의사를 이메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다음에 네. 처벌 같은 것을 할지를 확인해 보겠다. 다만 시민단체 고발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절차는 우리 당 내부에서 좀 처리를 하겠다. 또 하나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데려다가 달라고 했다는 말은 좀 과장됐다라고 하는 게 또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었습니다만 예. 이와 관련해서도 역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징계는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그런 중징계를 논하는 것보다도 네.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알겠습니다. 않도록 먼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